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순간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코스닥이 알테오젠 많이 떨어지면서 1%까지 낙폭 키웠고요. 변동이 좀 심해지고 있는 1시 24분 구간입니다. 속도 내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자회사 수주 잭팟이라는데 점점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황 팀장님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사실 분위기 전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반응으로 본다면 전혀 잭팟은 아닌 거죠? 네. 이노베이션은 그리고 사실 SK온은 있지만 네. 다른 석유화학 부분도 같이 있잖아요. 뭐 시장이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니고 최근에 뭐 삼성 SDI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지금은 일단은 수급적으로 많이 좀 소위 말해서 꼬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른 주도 섹터가 없다라고 보면 사실 뭐 이 정도의 재료가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대형주단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철강, 기타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도 강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조선이나 바이오 섹터들도 충분히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실적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이런 뉴스로는 아마 크게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은 이른 시점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증 이슈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유증 이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자사주 이슈가 있으면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 가져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일단은 3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 곡선 그리고는 있어요. 과거 우리가 현대전자, 지금의 하이닉스죠. 네. 예, 그거 저는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캐즘 구간이든 또는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이 늘어나고 이런 시즌에서 결국은 나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아마 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남은 회사들이 기존의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이번 유상증자 이슈를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삼성 SDI 뭐 선제적인 투자라고 보셔도 좋다라고 하면 긴 호흡에서의 매수는 아주 좋은 가격대 아닐까, 일단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이라는 팀장님의 네. 기준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글쎄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2023년에 굉장히 좋았고 너무 좋았죠. 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고 올해까지도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다른 주도주들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2차 전지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건데 그것이 되려면 사실 최소 한 1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뭐 단순하게 언제 좋아집니다, 뭐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그 시간에 대한 시기에 대한 예측보다는 그냥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상황을 추후 상황을 보면서 언제 좀 더 사야 되겠구나, 그 타이밍을 재는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네. 텐데 일단 긴 호흡으로 기다려보는 걸 일단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굵직한 기업들에서 뉴스가 많이 나와서 뉴스 위주로 질문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달았던 이 15조 원가량의 잭팟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6 시리즈 단연 계약 맺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큰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큰 기업들의 드라이브가 나왔는데 대표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반영되게 되는 시점은 조금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나라는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이를까요? 일단 주총에서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좋은 우리 회사 이야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다 하는 겁니까? 좋다 얘기하고 있고 좀 이렇게 뭐 이럴 때 이게 좀 주주들 모시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깜짝 이런 것도, 그것도 진행하는 것도 좀 얘기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용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나쁘지 보면. 않고, 게다가 뭐 수주잔고 증가율만 보게 되면 28% 4년 동안 이렇게 들어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 보고 있으면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호흡하고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바라보는 상황들은 2차전지 쪽에서 일단 실적은 개선이 됩니다. 당연히 하반기까지 해서 이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왜냐하면 워낙 1,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폭이 컸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개선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다고 하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똑같이 만약에 3년 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고 지금 다시 영업이익 1,000억이 나온다. 똑같이 봐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그 사이에 밸류가, 그러니까 즉 멀티플을 그만큼 못 준다는 얘기죠. 그때 같은 경우는 100배, 지금 같은 경우는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100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많이 줘봐야 한 4, 50배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실적 개선된다라고 해서 와,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부터 V자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시장 지위를 좀 되찾아야 됩니다.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변화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압박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워낙 LFP로 성공을 했고 자국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과 여러 가지 지배력을 가지고 움직였던 쪽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간혹 이제 미국이 제재하는 쪽들,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있는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거기 그 상황에서 많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LFP 같은 경우도 아마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말 양산에서 ESS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과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또 돌아가긴 돌아가되 너무 기대를 높여서 대응할 필요는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ESS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정말 2차 전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잘 가고 있는 쪽만 좀 골라서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두 가지 갈래 중에 철강입니까? 2차 전지 소재입니까? 일본제철 주식 매각을 2차 전지 소재에 더 힘쓰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철강이라고 했으면은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비슷한 동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을 텐데, 네. 그거보다는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구조조정을 잘하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제철의 지분 매각, 이게 언제 쪽입니까? 예전에 포철이라고 포항제철을 일본제철이 좀 도와줬었을 때 그때 전략적 제휴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가 70년대 그때 지분 교환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오래되네요. 네, 그때 지분 매입하고 했던 걸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미리 했었어야 될 것들이죠.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거 정리됐고, 게다가 또 앞으로 2026년까지 그 2년 전에 나와서 우리 앞으로 비유휴 자산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돌리겠다라고 하는 쪽에 대한 빅픽처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2026년도까지 해서 한 2조 6천억까지는 자금을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응은 일단 전혀 모멘텀이 없는데, 그리고 뭐 PBR 0.2배는 너무 싸다라는 쪽에서 뭔가 변화가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액션이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싼 종목이 기대감이 붙는다라는 과정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철강 쪽들이 다 좋아진다라고 확산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확산보다는 지금은 그냥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자금의 확보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대감들을 채우는 과정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드라이브가 걸리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2차 전지 굵직한 종목에서 주총도 많았고 이슈가 많아서 그 이슈 위주로 하나씩 좀 질문을 이어가 봤습니다. 반도체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여기서 시장 전반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갈까 합니다. 반도체 열어볼 거고요. 마이크론 실적 내일 미국장 마감 이후 새벽에 나옵니다. 우리 개장 전에 발표가 되겠죠. 황 팀장님, 저희 지금 삼성전자 딱 6만 원 선입니다. 자, 이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 5개월 만의 흐름을 우리가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헤드라인으로 저희가 마이크론의 실적 워낙 지난 분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 건지 대형주와
소부장단의 흐름이 워낙 달라서 이 포인트 좀 언급해 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사실 좀 재미는 없습니다. 어렵긴 하죠. 기존 주도주들이 좀 격하게 좀 조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긍정적인 관점을 보셔도 되는데 반대로는 삼성전자가 너무 이렇게까지 행복하기를 바라지는 또 않은 또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 블랙홀의 표현을 쓰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 흡수하고 네, 있죠. 다 일단은 반도체 어저께 나왔던 업황 리포트, 긍정적인 업황 리포트와 더불어서 어제는 또 소부장까지도 좋은 흐름이었죠. 근데 오늘은 전자만 가는 사실 그런 맞아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흐름도 좀 있고요. 최근에 낸드라던가 디램 가격도 바닥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흐름도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더 좀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외국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롱 자금이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은 삼성전자는 하고 타격이 있습니다. 전혀 없겠죠. 그러면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대에서 공매도를 하기에는 새롭게 신규로 공매도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공매도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높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이제 알테오제는 좀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나왔던 그런 라이센스 아웃 그런 부분들이 또는 조선주에서의 또 수주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를 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이오나 조선주 쪽에 무조건적인 공매도를 신규로 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중립 정도 보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대신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는 더 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같이 페어로 롱 자금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먼저 수급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도주와 같이 연관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저께도 월요일도 아마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이 재미없었던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순환 매들은 사실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초까지 올라갔었던 반도체 그때도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버 쪽하고 여러 가지 이제 DDR4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때와 지금 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와 하이닉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전자하고 하이닉스들은 포트에 그래도 조금 있는 게 그래도 오늘같이 계좌 방어하시는데 좀 도움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민수 대표님께도 그 질문 드려볼게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소부장단에서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가정하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 확보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반도체를 꾸려야 될까요? 네, 있으셔야죠. 지금이라도? 예, 있어야 될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렇게 무거운 거 갖고 있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을 공략하시되 몇 네. 가지 또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지금 무엇보다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업황이 어쩌고저쩌고 간에 그렇게 안 좋게 보는 모건스탠리마저 업황을 바꿀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업황 팍 바꾸네요. 그러면 이제 봄이라고. 이제 보면 보기는 한데, 근데 지 맘대로 막 바꾸고,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가격이, 메모리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분석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기간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까지를 가장 안 좋게 보는 모건 스탠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영이 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한 4분기도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그거는 논매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영하는 시점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매매를 해도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소부장 쪽은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나왔듯이 삼성전자가 이제 HBM3 또 이 관련돼서 또 하반기는 좀 들어간다는 게 이제 중론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이제부터 바쁩니다. 그러면은 HBM 장비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HBM 관련돼서 예전에 알고 있던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빼고 신규로 내가 이외에서 테스트 쪽에서 내가 꼭 좀
어느 정도 대체했고 거기다 신규 장비고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지금 막 들어갔다 이제 나올 수 있는 장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어우를 수 있는 장비들 쪽은 계속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실적이 바뀌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매출이 국내 기업 쪽으로 많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쪽이나 장비 쪽에서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들은 이제 메모리 업황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중국 플러스 국내 쪽까지 같이 더 좋아지는 게 되겠죠. 그럼 그쪽들도 체크해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시즌에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디램 쪽을 좀 키우겠다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HBM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 쪽에서 업황의 흐름과 함께 맞춘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 맞추고 반도체 쪽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하실 수 있겠죠, 앵커님? 화이팅. 화이팅은 못하겠고 그럼 하나만 더요. 네. 오늘 그럼 오후에 뭔가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마이크론이 워낙 지난번에도 가이던스 안 좋게 나와서 그때부터가 무언가 변화의 시작이었잖아요. 내일 확인하고 화이팅 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화이팅 할까요? 네, 화이팅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자체적으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하게 네. 1분기가 이제 거의 저점 쪽으로 보고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뉘앙스가 거의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항상 좀 세게 좀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좀 과거와는 지난번과 좀 다른 분위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을 때 업황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미리 한 요만큼만 오늘은 좀 진입하시고요. 내일 흐름 봐서 또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시작은 하자, 움직임.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표님께서 눈을 한 4분의 1만 뜨셨습니다. 네. 조금만이라도 보자라는 조언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분석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좀 서둘러 좀 와봤습니다. 코스닥 쪽이 1%까지 갑자기 훅 떨어져서 이거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오후에 변화 나오고 있는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한 이야기 내일 오전에 나오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유한양행 관련 이슈도 더욱더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되겠죠. 일단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은 730선까지 밀렸고요. 알테오젠은 7.88%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황 팀장님, 알테오젠 지금 프로그램 매매로 엄청 밀어요. 알테오젠 문제 있나요? 무슨 일인가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이렇게나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변동성이 원래 조금 있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코오롱 티슈진도 사실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보여줄 게 조금 많은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 또 오늘 유한양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 또 음전환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합니다. 오늘 또 주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좀 다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바뀐 거는 사실 가격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투자 이 정도 빠지면 결국은 가격이 뷰를 만든다고 주가가 밀리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이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공시 나오니까 또 생각이 또 다 달라졌었고 또 주가가 빠지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또 그 생각이 드는 건데 큰 흐름에서는 변화한 점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라이센스 나왔을 때 들어왔었던 신용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손절매 물량도 같이 나오는 부분들 반대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세게 지금 이틀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조그마한 호지가 나오면 바로 프로그램 순매수도 바로 또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또 됐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시지 마시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도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네. 장 초반에 뉴스 나와서 뛰다가 지금 보합권이라서 이것도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은 오늘 사실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 네. 슈퍼 서프라이즈라는 이야기까지 폐암 쪽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아쉽죠. 당연히 아쉽고. 보유자분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보유자분은 굉장히 아쉽고 급등했을 때 팔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가져가시다가 오늘 좀 사서 고점을 좀 사서 손실 나셨던 분들 아실 수 있지만 그냥 긴 장투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 이슈 성공 여부를 바라보시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본 학회까지 조금 더 보시고 그 이후에 계약 상황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세론의 경향이 굉장히 많이 강했습니다. 네. 그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텍 투자를 할 때 이제 세대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요. 과거 직전 사이클이 코로나 때 사이클 말고 2018년 상반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종목들 그때는 당시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이제 항암제 위주로 종목들이 올라갔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세론이 많이 나왔던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이오텍들은 실제로 마일스톤부터 시작해서 로열티 이런 부분들이 돈을 버는 부분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산수가 되는 기업들이 시작됐어요. 네. 기업 분석이 되는 종목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론이 많이 나오거나 고점에서 엄청나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시장 특유 여전히 거래대금이 말라져 있고 워낙에 주도 섹터 몇 군데를 계속 스마트 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워낙에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또는 다른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가져가는 부분들 그런 리밸런싱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이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계속 이번 주 오늘도 지금 구간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변동성을 활용을 할까요? 활용이라는 얘기는 사자. 알테오젠 만약에 내가 너무 사고 싶었어. 근데 높아서 못 샀어.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기회일까? 손을 한번 클릭해볼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봐요. 네,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오늘 유럽 폐막회 관련된 쪽에서 나왔던 얘기 ELCC죠? 네. 그래서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머크사가. 예, 이 회사 다 아시는 것처럼 키트루다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맞아요. 매출이 4, 50조 되는데 매년 4, 5조씩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 IB제형이 아니라 SC제형과 같이 붙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즉 한 7, 80분 걸리는 거 2, 3분이면 끝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들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계속 나왔던 할로자인과 관련된 쪽에 특허 소송 얘기들이 다 아무래도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걸 더 믿는다고 하게 되면 변동성은 이길 수 있을 만한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다 감안하고 주가가 빠져서 지금 8%대 밀린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가격대는 좀 중요한 지지권입니다. 38만 5천 원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그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한 번씩 조금 더 들어가 보겠어라고 대응하면서 여기부터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 그러면 한 36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들어왔을 때는 나는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단, 이 안쪽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그 지지권에서 갔다가 단기 이격 벌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제 한 주 뒤 가게 되면은 공매도 맞아요.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공매도 숏플레이하는 쪽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쪽들입니다. 바이오 쪽들. 어렵죠. 네. 숏플레이하는 쪽들도 돈이 이렇게 많아서 할까 아니라 무조건 이런 버블이다 아니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만들었다가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당해요. 숏플레이하는 쪽들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오는 이번에 그런 대상이다. 왜냐면 또 무조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공매거나 들어온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변동성의 한 축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가 임박한 쪽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HLB는 내일 오전에 아마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는 어떤 쪽으로 주가 흐름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항상 여기 좀 어려워요. 아마 변동성의 완전 끝판왕을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그나마 긍정적인 쪽들은 회사에서 계열사들을 계속 지분을 매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게 되면 이거 긍정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게 아니죠. 일단 계속 끌어오르던 재료고 그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세로온이 나올 가능성과 함께 또 하나 계속 또 질문을 던지는 게 그겁니다. 미국 비롯해서 전 세계 간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었을 때 이걸 가지고 HLB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얼만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총 10조는 좀 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다 복합했을 때는 일단 내일 새로운 가능성도 있겠다.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안 좋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더 진짜 크게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변동성도 그렇고 혹시나 만일을 대비하는 게 또 주식 투자의 그렇죠. 자세 아닙니까?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명의 진짜 한 주네요. 제약바이오의 시간 좀 많이 써봤습니다. 속도 내보죠. 4위 저희가 소비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화장품과 음식료 잡아봤습니다.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산업재 쪽만 보다가 이쪽에 대한 키워드 잡아도 될지 좀 간략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저희가 최근에 음식료 고점 행진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경우 오늘 실리콘트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디에서 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음식료를 볼지 아니면 타격받고 아직 회복을 덜한 화장품을 볼지 하나 둘 중에서 소비 쪽 키워드를 갖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팀장님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까요? 둘 다 손들어야 돼. 둘 다 괜찮아요? 보는데요. 네. 그 중에서 섹터 안에서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수출이 많이 되는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식품 주식들은 판가 인상 이슈 때문에 이제 좀 농심이라던가 밑에서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은 기존의 수출만으로도 지금 주가를 계속 견인하고 있고 여전히 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 판가 인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수출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화장품, 식료품 할 거 없이 저는 이제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하는 구간으로 해석이 밸류에이션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종목들은 또 다릅니다. 사실 오늘 실리콘트가 바닥에서 좀 이제 많이 밀렸다가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역배열인 상황이고 네. 기존에 신규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사실 이제 수익 나기가 사실 조금 많이 쉽지는 않았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 파마리서치를 필두로 해서 제넥이라던가 뭐 VT라던가 수출이 올해 여전히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같은 수급에서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좀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지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고요. 원픽 듣고 마무리할게요. 방산 조선 쪽 중심으로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기회일까 끝물일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하루짜리가 아니었을 때가 더 궁금하시죠? 김민수 대표님, 네. 하루 이상일 때가 내가 지금 망설이는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럽의 수혜 맞을까 특히 더 방산 궁금하고요. 하나그룹주 일제히 흔들흔들. 오늘장 어떤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포인트 언급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쉬어가요 이제? 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걱정인 거죠. 이제 아유 몰랐으니까 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보시다가 계속 가네. 근데 계속 저희가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잠깐만 먹고 나올까 싶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오늘 우르르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비중 관리와 함께 좀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보니까 유럽 쪽에서 어제 방산 관련주가 좀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네. 특히 라인메탈 같은 경우 어제 모건스탠리에서 1,3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갑자기 확 또 띄우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분위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분위기처럼 그들이 돈 들어온다. 뭐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막상 주가는 미리 올랐다 보니까 700달러에서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그럼 이게 거기서 이런 분위기 쪽에서 그냥 끝나고 고점 찍고 이제 쭉 밀릴 것인가? 저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는 거의 유럽 방산주와 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대응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럼 아마 유럽 쪽의 동향들과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회는 또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비중 관리할 시간이다.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중 관리의 시간이라는 이야기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픽이 여기에 나와서 듣고 마무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희 2월 말에
방산 가기 시작하고 시동 걸 때도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은 조정 구간인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가져와 주셨어요. 오늘도 괜찮은 이유와 함께 종목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일단은 조선주도 오늘 조정 나오긴 합니다만 네.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LNG 관련 밸류에이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강관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쪽에 대한 관세 면제 부분도 저는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철강 쪽, 뭐 이제 미국 현재 있는 기업들이 뭐 업스트림이나 미드스트림을 담당하겠지만 운송할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그러면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고요. 최빙성 같은 특수선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반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조금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그냥 양호한 조정 중에 하루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LNG 키워드와 함께 설명 받아봤습니다. 5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유영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